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구독자님께서 이 탈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주셔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탈통신이란 것은 사실 뭐 그 기술적인 내용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대부분 이 경제 흐름이나 이 통신사의 고민, 그리고 이 통신 쪽에서 일을 계속 하시려는, 그리고 이제 미래 통신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이 탈통신의 움직임, 이 통신사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고요. 어, 뭐 다른 생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그냥 그리고 이럴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이동통신 회사를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통신 쪽의 그런 고충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뭐 어떤 통신회사의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댓글에다가 나는 호동사님과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그거를 읽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서로 배워가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탈통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를 물어보신 분이 이 석사 학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이나 그런 경제적 흐름,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것, 어떻게 하면은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좀 중점적이었죠.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이랑 그 다음에 이 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그런 기술적으로 점점 들어가면 점점 깊이 그렇지만 좁게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쩌면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어떤 한 분야를 계속 깊이 파고드는 분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 제가 봐왔던,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사람들은 그랬다. 대부분. 물론 제가 봐왔던 사람들 중에도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그 바깥의 흐름을 놓치고, 그 기술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탈통신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도 계속해서 잘 파고 들어야 되겠지만, 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또 잘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 그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분이 들어와서, 너 지금 이런 거 리서치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바뀔 만한 기술이 나왔다. 너 이거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 라고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그분이 준 논문 읽어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왜 지금 가져오냐. 우리 지금 이거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그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실천을 해서 그 기술을 따라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 후로 제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 기술이 뭐였냐면 바로 비트코인. 그분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논문을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빨리 마이닝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억만장자가 되셨는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채굴 했다가 그 대부분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도 계셨고, 뭐 그런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랩에서 만약에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시면은 어, 어떤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인 거 가지고 농담도 많이 하고,
뭐 미래에는 이럴 것 같다. 허무맹랑한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잘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잘 기술과 아, 버무려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여담이고요.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탈통신이란 무엇인가를 우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통신 그렇죠? 통신을 빼겠다. 통신에서 나오겠다. 뭐 탈통신. 그렇게 이제 뭐 말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이제 GDnet 코리아에서 뉴스를 봤더니 주주총회에서 그 통신 회사들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주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야겠죠. 투자를 계속 받으려면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어떤 무슨 컨텐츠, 그쵸? 무슨 XR, 뭐 메타버스, 뭐 그런 것도 우리는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통신을 줄합하겠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텔레콤을 빼고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그냥 아니면 SK로 그냥 나가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폰빌, 그렇죠? 전화비로 돈을 벌던 이 텔코에서 이 텔코를 띄고 어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렇죠? 주주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이 투자금을 다 빼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주주총회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이다. 그래서 이 탈통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탈통신, 뭐, 대강 알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탈통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통신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바로 이 전화비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쓸 때 한 달마다 돈을 내는 그 전화를 쓰는 그런 데이터 요금제 뭐 그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통신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통신비를 올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쓰면 되겠죠. 통신비를 올리는 건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워터빌, 뭐 전기세, 그렇죠? 그런 것들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올리는 거는 아주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화비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신사를 쓰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아시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신사의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전화를 쓰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국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 나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뭐 한국에 나가면 이제 한번 나가면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뭐 전화기를 많이 쓰고 있죠. 청소년들 그리고 뭐 10대 이제 거의 뭐 고등학생들은 전화기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통신사들이 그 전화를 새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인구는 더 감소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옆에를 딱 바라보니까 보시면은 뭐 유튜브, 뭐 구글, 넷플릭스, 그렇죠? 애플 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왜냐?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 회사들은 좀 약간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광고도 있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도 어떠한 제한적인 그러한 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받는 거죠. 통신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통신사나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구글, 애플 다 똑같습니다. 서브스크립션, 그렇죠?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주주총회 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브스크립션 넘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통신사 A, 통신사 B, 이제까지 어떻게 이 서브스크립션이 변화가 되냐면은 서로 뺏기죠. 서로 사용자 뺏기. 그렇죠? 뭐 보조금을 더 주거나 어떤 서비스를 더 줘서 BA 통신사에 있는 사람들을 A로 끌어오고 A 통신사에 있는 사람을 B로 끌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옆 동네를 보면은 또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죠. 서브스크립션 느는 넘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 넘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물론 여기 리스크가 있죠. 그만큼 또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그 서브스크립션 넘버의 잠재성과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성은 이쪽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점이 극명하게 보이는 거고 옆 동네를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거죠. 저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통신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통신사는 뭐 물론 구글이나 뭐 애플 뭐 그쪽에서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R&D에 대해서. 근데 통신사는 사실 가만히 보시면은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그렇죠?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렇죠? 뭐 그런 장비들의 고가의 장비들에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하드웨어의 장비들,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이 핸드폰 같이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개당 장비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인테인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스페셜 서비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 회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 회사, 지금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삼성이 있고 뭐 그 정도? 그렇지만 또 삼성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리고 화웨이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도 중국 바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노키아, 에릭슨 딱 두 개 회사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격이 엄청 비싸다.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또 스페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뭐 11, 윈도우즈 10, 뭐 여러분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뭐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아주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아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회사에서 쓰는 그런 특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통신을 위해서만 개발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것만 메인테인하고 새로 사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기지국. 그 기지국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시면은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안테나를 설치한 그 빌딩이 다 SK텔레콤 빌딩이고 다 KT 빌딩이고 다 LG U 플러스 빌딩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삼성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부동산 재벌이지 않을까. 다 렌트입니다. 그렇죠? 누구 아파트 위에다가 안테나 설치하는데 그 아파트를 자신이 소유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 렌트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다 돈을 지급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지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렌트니까 매달마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계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 기지국을 뭐
기지국을 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지국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세, 뭐 여러 가지 거기 보수하고,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많은 돈이 또 그 기지국 때문에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프리퀀시, 정부로부터 프리퀀시를 빌려야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랑 똑같이 나가는 코스트는 똑같이 다 듭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팀이 있어야지. 통신사라고 파이낸셜 팀이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파이낸셜 팀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다 나가야 되고, 마케팅 팀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큐리티 관련된 거 그쪽도 있어야 되고, 뭐 서버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IT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무슨 건설 쪽도 필요합니다. 통신사는 또. 왜냐하면 빌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통신 관련된 디파트먼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회사는 돈을 안 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나 뭐 애플, 뭐 한국의 삼성 같이 정말 R&D에다가 많이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볼 때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걸 보면은 좀 미래가 어둡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R&D에는 투자가 안 되고, 어떤 미래 산업에는 투자는 안 되고, 그냥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쓸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통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잘 못 버느냐를 한번 봐야겠죠. 이런 주식 회사들은 자신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렇죠? 레비뉴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 돈 번 것 중에 정말 뭐 이제 코스트 그런 거 다 빼고, 자신들이 쓴 돈 다 빼고 정말 돈 번 거, 그 어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닝이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것들을 다 표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를 이 그래프로 쭉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첫 번째 회사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죠?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 단위를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면은 한 half billion, 그렇죠? 1빌리언, 1빌리언이 안 되는 half billion 정도를 버는 것 같죠? 이게 쿼터당인데 2021년 세 번째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그래서 half billion 정도 번다, 이 회사는. 자, 그럼 다음 회사를 볼까요? 뭐 그래프가 조금 안 좋아 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자, 옆에 보면은 이게 숫자가 단위가 틀리죠? 그렇죠? 여기가 보면 첫 번째 단위가 20 빌리언. 거의 뭐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4분기에 한 20 빌리언을 넘었네요. 근데 이제 2022년 들어와서 좀 힘든데, 이게 제가 그래프 보니까 뭐 15 빌리언, 뭐 13 빌리언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이 회사를 한번 볼까요? 이 회사는 뭐 엄청나죠? 여기 뭐 30 빌리언, 여기 뭐 20 빌리언, 그죠? 20 빌리언. 이게 분기당 20 빌리언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회사죠, 정말. 20 빌리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SK텔레콤. 제가 SK텔레콤 한번 찾아봤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뭐 정확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그 SK텔레콤 그 분기 자료를 보고 만든 것 같은데, 보면은 우선 2021년에는 1.5 빌리언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닝입니다, 어닝. 이게 바로 호주의 제1통신회사 텔스트라라는 회사의 이 파이낸셜 정보입니다. 두 번째, 구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자, 이 회사는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애플. 그죠? 바로 그 공포의 애플. 그러니 이것만 보면은 우리도 통신회사들도 열심히 많이 투자를 해서, 그리고 통신회사들도 대단히 큰 회사들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죠, 정말. 네. 그런데 그리고 엄청난 인프라스트럭처, 그렇죠? 그런 4G, 5G 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은 이 회사들에 비해서 거의 뭐 2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번다.
그것도 분기별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1년이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탈통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는 탈통신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많은 호주 회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호주라는 나라가 좀 되게 그리고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진보돼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옵터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내면은 그런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처럼 매달 돈을 내면은 이 옵터스 스포츠를 통해서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포츠들을 뭐, 뭐 럭비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죠. 뭐 미국에 있는 ESPN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것 같고 텔스트라는 자신들만의 그러한 어떤 컨텐츠는 없고요. 그냥 협업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뭐 애플 TV 플러스나 뭐 여기 뭐 이런 이거 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플래시 뭐 빈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엑스박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브스크립션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통신사가 과연 이 탈통신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정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돈을 써야 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많은 구조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거 인정을 하지만, 그게 정말 쉽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통신이라는, 이동통신이라는 것은 기반 사업,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어,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결국에 그 프리퀀시를 누구한테 빌렸냐?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정부가 운영이 되니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정말 뭐 0.01%의 폴션, 0.00001%의 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프리퀀시에 대한 오너십을. 그래서 이동통신이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전에는 없었던 이 아이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정말 이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세상이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뭐 그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뉴스에 보면은 특히 28GHz 저도 이런 뉴스를 많이 읽어봤는데 28GHz 활용이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제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28GHz는 거리가 통신 거리가 짧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보내줄 수 있지만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고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려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가 말씀드렸던 기지국 렌트 그다음에 28GHz 또 렌트해야 되죠. 그 프리퀀시에 대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통신사가 전화 비를 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나죠. 그럼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도 구글이나 유튜브, 뭐 애플처럼 뭔가 서브스크립션 그런 서비스를 좀 해보자. 그래서 통신사 이름을 빼고 우리도 이노베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택 기업으로 거듭나 보자. 그 킬러 앱이 나오거나 어떠한 그런 이노베이션한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을 바꿨듯이,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것이 나와서 또 세상을 바꿨듯이. 아, 그래서 이 통신사는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어, 탈통신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도 이런
이런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 회사가 아니라 택 기업이다. 정말. 네. 그래서 뭐 AI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로 가면은 이 6G, 그렇죠? 이제 5년 있으면 또 6G, 뭐 5년도 안 되겠죠, 이제. 6G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연구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어떤 게 세상을 또 바꾸게 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그런 기술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신사는 우리도 거기에 한번 끼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폰이나 유튜브를 사실 성공시킨 거는 통신사의 4G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3G에서 HSDPA가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의 그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들이 부각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통신사도 기반 사업이 아닌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앞에서 나와서 뭔가를 주도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통신자만 빼서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제 말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데 이 회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이동통신 회사는 대단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만의 기술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만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자신들만이 쓰는 하드웨어가 있고, 자신들만의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선부터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R&D에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5G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6G 오겠죠. 6G 오면은 또 6G 깔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통신사 안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제가 뭐 사실 한국에서 통신사를 가서 제가 뭐 회의를 하고 뭐 그런 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통신사랑 일한 거는 이 호주 와서 한 건데, 제가 3GPP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생각들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 예. 이 3GPP가 이 프로토콜 연구하는 이 통신을 뭐랄까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생각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할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탈통신으로 인해서 이 통신사들이 저런 뭐라 그럴까요? 구글이나 유튜브나 뭐 애플처럼 변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죠. 한국 회사들은 또 다를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어, 작게 시작해서 작은 디파트먼트가 뭔가 서로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러한 허무맹랑한 생각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해서 통신사가 유튜브가 되고 구글이 되고 애플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본 호주 회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호주 이동통신 회사들은 그 생각이 많이 갇혀 있고,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이노베이션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통신업계나 통신 쪽을, 미래를 바라보고, 어,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 탈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